안녕하십니까. 신인기능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제47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죠. 이 트럼프 대통령을 경호하는 SS 비밀 경호국 이 차량들의 새로운 장비가 장착된 게 식별되었습니다. 바이든 때는 없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 경호팀에는 이게 장착이 됐어요.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고, 이거 우리 대통령 경호 차량에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트렌드가 그러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리핀 스프레틀리 군도에서 미국과 반중 무력 시위를 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미 공군은 F-15E 스트라이크 이글에 이 파스 이 전자전 시스템 탑재를 시작했다. 그리고 초도기를 추구했다라는 소식까지 단신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필리핀이 미 해군 항모 전단과 함께 스프레틀리 군도 인근에서 중국의 해상 도발에 대응하는 연합 무력 시위를 실시했습니다. 미 해군 칼빈슨 항모 전단과 함께 필리핀 해군의 주력 전투함 안토니오 루나함이 무력 시위를 실시했는데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필리핀 해군의 모습에 격세지감이라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대 12대의 신형 전투기를 도입할 예정인 태국 공군이 미국의 F-16V와 스웨덴의 그리펜 EF 두 개의 기종을 비교 검토한 결과 그리펜 쪽으로 기울었다는 소식입니다. 태국 신임 국방장관이 그리펜 옵션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태국 매체들은 그리펜 쪽이 좀 더 낮은 가격을 써냈다는 기사들을 내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훈련을 마치고 귀국하는 과정에 대량의 탈영병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돌았던 우크라이나군 제155 기계화 여단이 부대 재정비를 마치고 포크롭스크 전선에 투입된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부대를 역습 부대로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이 부대에 레오파르트-2A4 전차와 AMX-10 RC 등 서방제 장비들이 집중 배치됐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극심한 기갑차량 부족을 겪고 있는 러시아가 푸틴의 달러 박스에는 보낼 기갑차량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난해 프랑스군이 모두 철수한 아프리카 말리에 용병 부대 투입을 확대하고 있는 러시아가 최근 다수의 전차와 장갑차를 말리 지역에 증파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미 공군이 F-15E 스트라이크 이글에도 이파스 전자전 시스템을 장착한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보잉이 해당 전자전 장비로 개수한 스트라이크 이글 기체를 공개했습니다. 제48 전투비행단 소속의 F-15E 기체인데 미 공군은 이파스 장비를 218대의 F-15E 전량에 탑재할 계획입니다. 자, 이 모습인데요. 칼빈슨 그리고 이 안토니오 루나가 아마 여기 조그만 요건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HD 현대중공업이 만들어졌죠. 호세 리잘급, 바로 대구급의 다운그레이드형인데 호세 리잘급의 2번함입니다. 그리고 아마 요게 또 안드레스 보니파시오 같은데 여기 이제 미 해군은 아니고 미국의 코스트 가드죠. 해안경비대, 우리가 치면 뭐 해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서 썼던 해밀턴급 3,500톤짜리죠. 그거 이제 필리핀 해군에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스프레틀리 군도 인근에서 지금 중국이 계속 필리핀에 대한 무지막지한 도발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미 항모해서 같이 필리핀 해군이 이렇게 무력 시위를 했는데 이런 거 전혀 할 수 없는 능력이다가 이제 우리 이 호세 리잘 이런 뭐 좀 덩치는 작지만 그래도 신형으로 생긴 이런 군함이 있으니까 뭔가 보여줄만 하죠. 그래서 이런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데 대단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 태국이 F-16AB형을 대체하는 차세대 전투기로 F-16V 사고 싶었죠. 사실 그전에는 F-35 사고 싶었는데 미국에서 F-35는 니들한테 안 팔아 이제 이렇게 됐고, 왜냐 뭐 중국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으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F-35는 안 팔아. 그러면 이제 F-16이라도 해서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스웨덴의 사브 그리펜 EF 그리펜 NG가 우리도 할 거야 해서 2파전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지금 태국 공군은 이 F-16은 AB형은 퇴역하고 그리펜 CD형이 있죠. 그래서 사업에서는 니들이 그리펜 CD 있으니까 우리 EF 쓰면 조금 호환성도 좀 있고 하니까 이렇게 써. 그래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 같고 또 이
태국 공군에서 ROC에다가 고속도로 이착륙 능력을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의 F-16도 고속도로 이착륙 하려면 하겠지만 요즘 그런 훈련 잘 안 하죠.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팬텀 뭐 이런 거 다 했는데 경부고속도로에서. 그런데 이 그리펜 같은 경우는 스웨덴은 러시아가 과거 냉전시대 때는 소련이 그냥 공군기지 다 폭격해버리면 조그만 2차선 도로에서도 이착륙할 수 있게끔 다 훈련이 되어 있는 비행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리하고 또 가격도 조금 더 낮고 뭐 그래서 그리펜 EF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네요. 자, 155 기계화 예단이 프랑스에 예단 전체가 편성되어서 가서 프랑스 보병이 쓰는 총에서부터 전차까지 그냥 서방제 장비로 또 프랑스군과 아주 유사하게 장비로 세팅을 하고 군사훈련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군사훈련 다 받고 이제 됐다 하고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프랑스에서 수십 명 탈영해버렸고 또 우크라이나 와서 또 수백 명 탈영해버렸고 이런 식으로 돼서 완전히 부대가 그냥 와해가 된 거죠. 이걸 탈영병을 잡아와서 다시 집어넣는 것보다는 보충병 받아서 훈련을 해서 다시 예단을 꾸렸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가장 치열한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포크롭스크에 투입한다. 그래서 포크롭스크에서 역습 이제 지금 뭐 굉장히 많이 러시아군이 잠식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 탄핵 관련해서 국방TV에서 그 방송을 하느라고 우크라이나 전황 못 전해드린 지 한 일주일 됐는데 일주일 전이나 지금이나 포크롭스 전선 그대로예요, 그대로. 자, 그걸 보면 러시아군이나 우크라이나군이나 서로 그냥 기진맥진해 있다. 자, 이 상태인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 서방제 장비로 올 세팅, 풀 세팅된 155여단이 딱 포크롭스크에 투입되면 어떤 능력을 발휘할지 전차까지 레오파르트 A4 전차까지 가는데 근데 러시아는 지금 전차 없죠. 장갑차도 없죠. 자, 그런데 갑자기 누가 봐도 이거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가지고 온 버전이죠. 자, 이런 낙서되어 있고 그리고 위에 드론 관련한 커프 케이지 장착되어 있고 이런 T-72 전차 그리고 BTR-80, BTR-82 같은 차류형 장갑차 등을 잔뜩 실어와서 러시아가 말리에 보낸 겁니다. 말리에 러시아의 PMC들, 바그너 그룹 같은 PMC들이 들어가서 말리의 뭐 다이아몬드, 뭐 이런 지하 자원들의 이권을 지금 빨아먹고 있죠. 거기에 전차를 보낸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으면 이런 T-72 전차 나타나면 거의 뭐 하루살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말리에 가면 아마 이거 고장날 때가 있겠죠. 말리에서 그냥 그동안 러시아가 그 전에 소련이 수십 년 동안 어깨에 힘만 주고 우리는 최강이야 라고 이렇게 해왔던 그 힘만 주고 있어도 말리에서는 통하는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안 통하는데 뭐 우크라이나에 있어봐야 하루살이니까 그거 그냥 빼서 말리 가서 돈이나 좀 벌어오자 이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영국 레이큰히스 공군기지 48 비행단에 이렇게 두 대의 이 파스 전자전 시스템을 장착한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이 배치됐다. 그래서 이 48 비행단에 있는 F-15E는 전부 다 이 파스 제일 먼저 해주고 이제 유럽에 있으니까 그리고 218대 있는 F-15E 전부 물론 이 에이사 레이더는 진작에 다 교체했고 그리고 이제 이 파스까지 그리고 LRA-SM 대한미사일까지 장착한 버전으로 스트라이크 이글을 전부 다 대체하는 스타트에 들어갔다라는 소식 알려드렸고요. 자, 중요 소식 보겠습니다. 미 대통령 경호 임무를 수행하는 비밀 경호국 SS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드론을 이용한 공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카운터 드론 시스템을 긴급 도입했다는 소식입니다. 다행히 취임식에서는 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VIP 경호에 카운터 드론 시스템이 필수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20일 치러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로 미상 세력에 의한 드론 테러 첩보가 SS에 접수되었으며 이에 따라 SS가 카운터 드론 시스템을 긴급 도입하고 경호를 대폭 강화했다고 플로리다 뉴스가 말을 하고 관계자를 인용해 현지 시각 1월 20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플로리다에서 워싱턴 DC로 이동하던 당시의 대통령 경호차량 행렬 영상을 보도하면서 모든 차량에 카운터 드론 시스템이
장착된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SS가 트럼프 대통령 경호에 투입한 경호 차량들에는 모두 드론 제모로 추정되는 안테나 장비가 장착된 것이 식별되었는데요. SS는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바이든 경호팀에 앞서 트럼프 당선인 경호팀에 해당 제모 시스템을 먼저 배치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경호팀에 배치된 카운터 제머 시스템의 기종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FPV 드론 제머와 유사한 근거리용 제머로 추정되는데요. 이러한 유형의 제머는 일정 범위 내에서 드론의 제어 신호를 차단해 물리적 요격 없이도 드론을 추락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SS의 카운터 드론 시스템 도입 확대를 계기로 각국 VIP 경호 작전에서 카운터 드론 시스템의 도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우리 경호처도 유사 시스템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 차량들이죠. 네. 근데 SUV 위에 뭔가가 짝대기가 하나씩 지금 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드론 제머라는 겁니다. 자, 여기 있죠. 이렇게 빨간색 원안에 드론 제모. 이번 대통령 취임식을 원래 야외에서 한 20만 이상의 군중이 모인 상황에서 하려고 했는데 날씨도 추웠다라는 건데요. 영하 6도 그리고 체감 기온은 영하 15도. 그런데 날씨가 추웠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드론에 의한 테러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내로 옮겼다라고 하는 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 경호팀에는 없는 장비, 트럼프 대통령 경호팀에 이렇게 드론 제머가 전부 장착이 되어 있다라는 건데, 자,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일정 거리 안에 들어오면 드론이 통신을 상실해 가지고 툭 떨어져 버리는 이런 장비죠.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드론으로 그냥 뭐 전차다, 장갑차다, 차량이다 다 부숴버리니까 이런 거 진짜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전차보다 약하죠, 당연히. 장갑차보다 더 약하죠.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필요하죠. 드론은 어디든지 지금 날아다니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 대통령 경호 차량에는 이 드론 제모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경찰 특공대가 안티 드론 건을 가지고 드론을 격추하는 뭐 이런 걸 하는데 드론을 아예 접근을 못하게 막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하는 것은 안티 드론 건으로 격추시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드론 제모를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그래서 드론 제모를 켜고 다니면 전파방해가 되니까 뭐 휴대폰 통신이 안 돼서 그러나, 그래서 민원 소요가 있어서 그러나, 아무튼 그건 그거고 대통령 경호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 경호 차량에도 드론 제모가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 경호팀을 보면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트렌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